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연말을 즐겁게 해줄 미국의 관세, 리베이트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소개를 드렸었던 관세 리베이트, 전 세계로부터 관세를 받아서 미국의 전 국민에게 약 83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이제는 막 법안이 나온 단계긴 합니다. 조시 헐리라는 상원 의원이 막 발효를 한 단계인데요. 그럼에도 최근에 트럼프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었거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단 관세로 수입이 크게 생기면 미국의 부채를 갚는 데 먼저 쓸 것이고 그 다음에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 반긍정으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되냐 안 되냐에 앞서서 도대체 관세로 얼마나 버는데 무려 200조 원이나 되는 돈을 뿌릴 것인가? 요거를 하나로 계산해 보면 약 200조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세 수입부터 일단 한번 살펴보면요. 참고로 요거는 스캇 베센트가 있는 재무부에서 제공을 한 자료인데요. 과거 한 20년까지 볼 때 관세 수입이 분기별로 뭐 고만고만하게 계속 가다가 최근 들어서 뭐 그냥 수직으로 꺾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관세가 거의 확정됐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최근에 4달에만 무려 140조 원을 걷어들였다고 하고요. 연말까지 추산할 때 최소한 420조 원에서 840조 원을 전 세계로부터 걷어들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관세 빨대를 꽂는다고 얘기를 표현을 했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쭉쭉 들어오겠네요. 이제 유동성 넣는 일만 남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자, 보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420조 원을 만약 벌었다고 가정을 하면 아까 얼마 필요했나요? 200조 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뭐 필요한 돈의 2배 이상은 최소한 벌어들이는 거네요. 그래서 지원금도 사람들 나눠주고 뭐 미국의 부채도 일부 갚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어떠지 않을까? 뭐 트럼프 입장에서 나쁠 게 없겠죠. 그리고 향후 10년간도 무려 4천조 원이나 거둘 거라고 스캇 베센트는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많이 벌긴 버는구나. 이제 여기까지는 알았고요. 그럼 이걸로 만약 투자를 한다면, 이 지원금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상상을 한 게 아니고 162만 명의 유튜버 구독자를 가진 폴 베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크립토 전문 기자로도 활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만약 이걸로 코인 투자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뭐 여러 가지 공식도 써가면서 실제로 계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0달러의 관세 환급 수표를 받으면 어떤 코인을 사야 될까요? 뒤에 이제 뭐 계산하는 것도 나오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기사로까지 표현이 됐었습니다. 7월 31일 기사였는데 관세 리베이트를 받으면 코인 투자 붐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사실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600달러인데 100만 장자 탄생 러시가 이어지나 다소 이제 호들갑을 떠는 기사긴 한데요. 실제로 뒤에 계산을 한 거에 따르면 100만 달러가 넘는 수입이 나오는 코인도 있어요. 뒤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근데 여기에 앞서서 저는 이제 좀 의심이 많기 때문에 진짜 이거 받은 걸로 코인 살 수는 있나? 왜냐면 한국도 뭐 이렇게 지원금을 받긴 했는데 동네 지역에 한해서 뭐 소상공인만 이렇게 쓸 수 있게 해놨었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걸로 뭐 코인 투자라든지 다른 데도 쓸 수 있나? 과거의 지원금 투자 사례를 한번 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팬데믹 지원금이 많은 이제 수많은 사례가 있었죠. 여러 사례를 볼 때 코인뿐만 아니라 거의 뭐 현금처럼 지급이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군데 여러모로 이제 뭐 코인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일단 추정은 되거든요. 자, 일단은 법안부터 짧게 살펴보면요. 조시 헐리라는 상원 의원 예전에 페이스북을 뭐 된통 청문회 와서 가지고 굉장히 깼었던 굉장히 호되게 호통을 쳤었던 그 젊은 상원 의원이더라고요. 자, 이 친구가 American Workers Rebate Act라는 법안을 발효를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요. 600달러를 1인당 주는데 성인만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최대 2,400달러니까 나쁘지 않죠. 무려 300만 원이 넘는 꽤나 큰 돈이 지금 법안으로 지급되는 게 올라와 있다. 물론 소득 기준도 적용이 되는데요. 7만 5천 불이 넘어가면 이게 하나로 한 1억 원 정도 되니까 1억이 넘어가면
안 주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깎습니다. 한 5% 깎고 더 많이 이제 많이 받는 사람은 한 10% 정도 깎고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깎인 금액으로라도 받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통과가 되면 빠르면 25년 말, 늦으면 26년 초에는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긴 하지만 일단 요 정도 언론에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재정 보수파들이 있어서 반대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된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금 지급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 20년도와 21년도에 팬데믹 지원금이 이와 매우 유사한 사례로 이미 전과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20년도, 21년도에 팬데믹 지원금을 얼마나 어떤 형태로 줬는지를 역시 폴 베런의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려 3차례에 걸쳐서 1,100조 원이나 지급이 됐었다고 합니다. 의료 쿠폰, 식료 쿠폰, 학자금, 대출, 탕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현금으로 꽂아준 것만 팬데믹 때 1,100조 원이라고 하니까 야,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돈이 정말 풀렸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참고로 600불짜리 이번 건은 약 200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폴 베런에 의하면 미국에서 3차례 돈이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1차는 20년도 3월에서 4월 팬데믹이 이제 막 발발했을 때 1,200불 정도를 지급을 했다고 해요. 하나로 하면 167만 원. 아이들도 500불 정도 줬다. 이거 소득 제한 기준은 약 하나로 1억 원, 1억 원이 넘어가면 조금씩 깎아서 다 지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는 20년도 12월 달에 600불 정도 성인도 주고 자녀들도 600불 정도 주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조시아 헐리 이분이 주장하는 게 약 2차 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원금 요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딱 600불 맞잖아요. 자, 요 정도 수준을 생각을 하고 있다 보이고요. 자, 3차 지원금이 또 나갑니다. 21년도 3월 달에 1,400불 정도. 야, 많았네요. 1,400불 약 거의 200만 원 가까이고 아이들도 1,400불을 주고 엄청난 돈이 3차례에 걸쳐서 나갔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3차례에 걸쳐 나갔었고 1,100조 원이 지급이 됐으며 건수로 따지면 약 4억 7,600만 건. 거의 미국의 인구의 절반이 미국의 인구의 2배가 넘는 지급 건수가 지급이 됐다. 엄청난 돈이 지급이 됐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항상 지금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임하셔야 되는데 중간 선거 전에 직전이 될지 연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간 선거 뭔가 공화당이 힘을 써야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근데 트럼프가 예전부터 마가라고 외치고 트럼프 집권 일기 때도 관세 전쟁을 벌였던 구호 중에 항상 뭐가 있었냐면요. 중국에게 뺏어낸 관세를 미국인에게 돌려주겠다. 이거 올해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중국이 협상을 잘 하면서 관계가 좋아진 게 약간 적응이 안 되고 그래서 잊고 계실 수 있는데요. 항상 이걸로 트럼프는 인기를 얻었어요. 중국에게 뺏어낸 관세를 중간선거 직전에 미국인들에게 돌려주겠다 하면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쓸만한 카드인 거죠. 굉장한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여러모로 쓸만한 카드여서 지금은 당장은 급하지 않겠지만 충분히 활용할 만한 카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지원금이 또 어디와 함께 이제 어울려서 나오느냐? 최소한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고 벌어질 상황들인데요. 자, 기준금리 인하 하반기에 한 번이냐 두 번이냐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두 번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은행 규제 완화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들에 많이 투자도 할 것이고 발행도 할 것이고 단기 국채도 살 것이고 유동성이 늘어날 것이고 알트 ETF도 이제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냥 보수적으로 볼 때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 왜냐면 모든 알트코인의 최종 데드라인이 거의 10월 초, 중순, 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월에서 10월쯤이면 웬만한 알트코인들이 승인이 될 거라 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장 최종 목표지죠. 미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략 비축을 선언을 해버리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야, 이때는 정말 뒤집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금까지 겹치면, 즉 공짜 머니까지 뭐 같이 얻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과열 분위기가 있어서 뭐 조정도 있을 수 있고는 하겠지만 그렇게 쫄지 말고 꾸준히 앞으로 나가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 앞두고 있는 이벤트들이에요. 그래서 요걸 보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죠. 과거에 이 받았던 돈으로 코인 투자를 일단 하긴 했나, 얼마를 해서 얼마가 됐나, 이런 거를 좀 따져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21년도 3월달 기사였는데요. 한 10명 중에 1명 가까이가 미국 사람들이 크립토에 투자를 했다. 뭐 사실 미국은 주식의 나라이긴 하지만 크립토에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스 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의 이 미국인들이 적어도 2차례 이상 그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15%가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아무튼 투자를 한 사람이 15%인데 요게 생각보다는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팬데믹은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대량 실직에 뭐 자영업 망하고 정말 난리가 났던 시기에 15%나 뭐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식료품 사는 데 쓰지 않고 투자를 했다는 건 꽤나 높은 비중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5%가 투자를 했지만 이 중에 절반 정도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다더라. 뭐 나머지 절반은 뭐 주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7.5%, 8% 정도가 의외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코인 쪽에 투자를 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폴 베런 유튜버님이 계산을 하는 거죠. 만약에 5년 전에 팬데믹 머니 받은 거 1200불짜리를 투자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왜냐하면 최초의 지급 날짜가 20년도 4월에 1200불을 아까 줬었다고 우리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분이 1200불을 20년도 4월 11일에 투자를 했다면 얼마가 돼 있을까? 뭐 여러 가지를 계산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 중에서 수익률이 이때 당시 투자를 했다면 1위를 기록할 코인이 뭐가 있을까요? 의외로 맞추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결과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주식의 대표 주자였죠. 엔비디아를 1200불을 이때 당시 투자를 하면 한 1.6만 불 정도 7월 30일 정도 기준으로 아마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1.6만 불 정도 됐을 것이다. 뭐 10배가 조금 넘는 괜찮은 수익이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2만 불 정도 벌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1200불이 2만 불이니까 뭐 거의 한 15배 정도 되는 만만치 않은 수익을 거뒀을 거다. 한 2,8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XRP도 1200불이 약 2.1만 불, 이더리움도 약 2.1만 불. 의외로 좀 비슷하네요. XRP랑 이더리움이. 물론 이더리움은요, 이제 스테이킹 할 수 있는 건 하자 하고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킹이 되는 시점에는 스테이킹을 맡겨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하니까 실제 코인 수익률은 XRP가 그래도 조금은 더 높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둘 중에 하나 남았네요. 솔라나가 더 많이 올랐을까? 도지가 더 많이 올랐을까? 일단 도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폴 베런이란 분이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1200달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도지의 가격이 0.00469달러였나 봅니다. 그러면 약 25만 5천 개의 도지를 살 수 있었는데 요거를 7월 말 기준 한 0.2달러 정도 했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곱해 보니까 57,569달러. 어마무시한 돈이죠. 약 뭐 8천만 원 정도 될까요? 1200불이 약 4,700% 오르는 한 48배 정도 되겠네요. 이것도 어마무시한 상승이긴 한데 아까 그 기사 제목 있었죠. 100만 달러 나오나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물론 8천만 원 정도 되면 엄청난 돈이긴 하지만 자, 최종 1위는 의외로 솔라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솔라나 굉장히 오래된 코인으로 계속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때 당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제 기억에도 1달러도 안 됐던 뭐 몇 센트 됐던 코인으로 이때 당시 기억을 하거든요. 1200불을 투자했으면 무려 120만 불이 됐다고 합니다. 뭐 제가 계산해 보니까 99,900%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스테이킹된 이자를, 그러니까 이자를 받을 수 있을 때는 스테이킹을 맡겼다고 가정을 해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긴 한데요. 야, 백만장자 나왔네요. 20년도 4월에 투자를 해서 묵혔다면 뭐 얼마 안 되는 돈이 백만장자가 넘게 나왔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폴 베런이 계산을 한 내용이고, 자, 근데 이때 사서 사는 것도 어려웠을 거고 버티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이게 쉬웠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계산인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 생각을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팬데믹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량 실직, 뭐 자영업 망하고 뭐 집 밖을 못 나가니까 뭐 대기업도 망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렇게 생계가 걱정되는 판국에 특히나 주식과 코인이 어떻게 됐었나요? 폭락에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뭐 먹고 살긴 어렵고 주가는 폭락하고 이런 상황, 이때가 20년도 4월이었거든요. 이때 사는 것도 어려웠을 거고 버티는 것, 지금까지 버티는 것도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게 가능하려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공부를 그렇게 쉽게 보고 공부를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비트코인 차트를 다시 한번 오랜만에 가져와 봤는데 요때입니다. 이게 주봉이거든요. 자, 이때가 그 팬데믹이 발생해서 이 팬데믹 머니를 뿌렸던 3월에서 4월 그 순간을 제가 캡처를 해봤는데 야, 이게 뭐 떨어진 거야 많은 거야 할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12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한 2주 정도 만에 550만 원까지 반토막도 넘게 떨어집니다. 비트코인이 반토막이면요. 알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때 제가 기억나는 게 얼마나 많이 떨어졌었냐면 이때 당시만 해도 비트맥스가 선물 거래소의 최고 거래소였거든요. 그 아더 헤이즈의 그 거래소. 그래서 이 숏에 베팅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 비트맥스 선 뽑아버렸던 거 기억나시죠? 사이트 마비시켜 놓고 뭐 돈 없어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날 정도로 너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때 사는 게 쉬웠겠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아무튼 샀다고 해봅시다. 좀 기분 좋으려고 하다가 부답임 나와서 이것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반토막이 넘게 떨어졌었죠. 자, 이것도 어마무시하고요. 자, 이거는 좀 더 힘들겠네요. 또 뭐 좀 광명을 보는가 싶더니 결국 또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뭐 비트코인만 뭐 거의 1년에서 2년을 80%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98%, 9% 수두룩박두하게 나왔던 게 이 구간이었는데 요것도 잘 견뎌내셨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 오르는가 싶더니 작년 4월에서 10월 우리 기억나시죠? 사실 따지고 보면요.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좀 길어서 그렇지 하락폭이 크진 않았는데 이때 또 수많은 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뭐 마운트 국수에서 물량이 나온다. 뭐 독일 정부가 5만 개를 던졌다. 뭐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때 이제 다들 또 자취를 감추시다가 근데 이분은 뭐 견뎠다고 해봅시다. 자, 또 한 번 광명을 보려다가 또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오면서 이때는 좀 더 가파르게 떨어졌네요. 기간은 짧았지만 관세 폭탄을 맞고 또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막 사기다 뭐 어쨌다 뭐 희망 고문이다 하는 분들이 이때 또 나와서 엄청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 좀 들어갔거든요. 아마 또 뭐 조정 받으면 좀 나오시겠죠. 이게 아까 솔라나 뭐 120만 달러, 뭐 도지 5만 8천 달러 겪어야 했던 무게입니다.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이럴 때는 사고 싶지 않겠죠. 오히려 욕을 하고 떠날 거고요. 최근에 이런 7월 달에 으쌰으쌰 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때서야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블랙락이 비트코인보다 4배나 더 이더리움을 많이 매집하고 있다. 얼마나 이더리움을 사고 싶겠습니까? 그쵸? 근데 개미들 뿐만 아니라 사실 전문가들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여러 유튜브를 보고 하는데 과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트코인은 쓰레기고 뭐 이거는 뭐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이거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최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그래서 스테이블을 태운 고속도로는 이제는 괜찮다. 쓰레기가 아니다. 장기 투자, 가치 투자 할 수 있다. 저희가 예전에 그렇게 블랙락의 뭐 고속도로 이더리움이 경부선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쓰레기다, 쓰레기다 하셨는데 전문가들조차 다 돌아섰더라고요. 이제는 쓰레기가 아니다. 이더리움도 너무 괜찮고 솔라나도 괜찮을 것 같고
말이 다 바뀐다는 겁니다. 최근에 뭐 조금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기사들 많이 있었잖아요. 5년 삼각형 패턴이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코앞으로 왔다. 350% 급등 신호가 뭔진 모르겠지만 뭐 주목해보자. 뭐 이더리움이 4천 달러를 뚫으면 16,000달러까지 왜 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른다고 하고요. 역시 이더리움 ETF 2억 달러, 뭐 최근에 순유입이 어마어마했었잖아요. 자, 이자까지 준대. 이자 예전부터 줬습니다. 2, 3년 전부터 줬는데 그러면서 지금이 진입 타이밍이다. 아하, 이런 기사를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사고 싶고 막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놓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제가 좀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7월 중에 6월이 아닙니다. 6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7월이 되니까 사고 싶단 마음이 들었다. 혹은 샀다. 과거에는 안 샀는데 7월에 샀다. 그러면요. 숙제가 아직 안 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숙제를 안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코인은 분명히 우상향을 하고 더 오를 텐데 이 오르는 게 아까 보셨잖아요. 막 반토막, 비트코인도 막 반의 반토막이 나고 하는데 오르긴 오르는데요. 이 중간중간의 변동성을 견뎌낼 실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99%의 사람들이 잃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르는 게 일직선으로 오르면 좋은데요. 언제, 당장 내일 반토막이 나올지 3분의 1 토막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쵸? 코인의 세계가 원래 이런 거예요. 아직 제도권에 들어가는 문턱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동성을 견딜 실력이 없는데 자꾸 요거를 뭐 피할 수 있고 뭐 따져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다 맞고 견디는 겁니다. 오히려 믿고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사고 견뎌내는 게 실력인데 이 실력이 없어서 실력이 눈에 안 보이니까 코인은 자꾸 남이 하면 쉬워 보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숙제를 안 했는데도 정 못 참겠다, 포모를 못 참겠다 싶으면 그냥 비트코인만 사십시오. 제가 한 2, 3년은 비트 이더만 사세요. 비트 이더만 사세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더도 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더만 해도 반토막만 나도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욕을 하고 뭐 니 때문이다, 니 탓이다. 너도 그럴 줄 몰랐지. 이거 이더도 안 되겠구나. 이 변동성도 견딜 수 없구나. 차라리 가장 변동성이 적은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시는 게 낫겠다. 숙제를 안 하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비트코인만 사는 것도 저는 비트코인을 사는 것도요. 실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미들은 절대 비트코인을 탐욕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트코인만 사세요. 왜냐면요. 이게 물론 벌 수도 있는데요. 버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땐 99% 숙제가 안 되면 잃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 때 만회를 하기 위해서 비트를 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잃을 거거든요. 근데 한 4년 후, 3년 후가 되면 결국은 전고점을 뚫고 올라오는 코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손으로 꼽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뭐 정말 많이 가면 이더리움 정도 사는 거지 전고점을 못 뚫는다는 거는요. 4년을 기다려도 내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만 사셨으면 좋겠다. 내가 나를 파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오르는 게 맞아요. 그러나 배를 바꿔 타셔야 벌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명언들이 막 있는데 타고 있는 배가 항상 샌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구멍을 막느니 차라리 배를 바꿔 타는 것이 생산적이다 라고 합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는데요. 코인 투자자의 90% 이상은 비싸져야만 사고 싶고 떨어지면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왜 네가 안 알려줘서 네가 못 맞춰서 피해를 봤다. 기회비용이 크다. 등등 투자를요. 이 트레이딩, 단타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의 내 단타 성과를 냉정하게 따져본 뒤에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정말 불장이 오기 전에 배를 바꿔 타는 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